뜨겁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아서 그냥 아프기만 해요. 그때는 그건 만성이죠. 만성 통증이 쭉 지속되는데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급성. 이때는 뭘 해야 되지? 비용 때문에도 그러고 또 심리적 효과 때문에도 그러고 계속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 닥터. 핫파스, 쿨파스, 동전파스, 잔석파스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게 낭만 닥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붙이고 뿌리고 바르는 파스 효과는 다 똑같을까요? 파스 종류 이렇게 엄청 많죠. 성분이 다양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옛날에 우리 운동하고 뻐근하고 삐고 하는데 모든 만병통치약이 사실 파스였어요. 파스. 지금도 병원까지 와서 파스 찾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가볼 건데 우선 뭐 핫파스냐 쿨파스냐 되게 고민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근육이 뭉쳐서 파스를 고를 때는 온도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찜질의 개념을 파스의 핫파스와 쿨파스로 대응시켜서 생각하시는데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물질의 순환을 억제해서 초기 염증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우리 몸에 차가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를 자극해서 냉감을 느끼게 하고 순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근육이 뭉쳤다라는 느낌은 보통 근육의 무리한 사용으로 근육통이 생겼거나 순간적으로 충격이 생겨서 근육이 경직된 경우인데 두 경우 모두 통증을 유발해서 움직임을 방해를 합니다. 방해가 되죠.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파스를 사용해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쿨파스를 쓰고 어떤 경우에 핫파스를 써야 되는지 그 구분이 나눠져 있나요? 그렇죠. 다리를 삐거나 멍이 들어서 갑자기 부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온도를 신경을 써야 해요. 쿨파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피부를 냉각시키면서 혈관을 수축하게 해주고 염증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운동하다가 타박상을 입거나 삐끗해서 붓기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급성 통증을 초기일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럼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 쿨파스는 차갑다는 거잖아요. 차갑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를 이렇게 냉각시켜주고 이럴 때 쓰는 거. 그러면 핫파스는 그 반대 경우에 사용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만성 통증의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파스에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혈액 및 체액 순환을 도와주면서 핫파스가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급성 통증의 핫파스를 사용해버리면 손상 부위의 모세혈관이 더 확장되고 출혈이나 염증, 부종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줘야 돼요. 쉽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급성 통증에는 쿨파스, 쿨! 만성 통증에는 핫파스. 그러니까 급성 통증 후에 붓기나 염증이 가라앉은 뒤에는 핫파스. 와, 정리의 왕 이문식. 야. 이 기준은 맞아요. 급성 통증은 쿨, 만성 통증은 핫. 그렇지만 어큐트 온 크로닉이라고 해서 베이스는 만성 통증이에요. 한 번씩 어택 들어오는 거가 공격이 급성. 들어왔을 때 네. 갑자기 급성. 그래서 만성 통증이 쭉 지속되는데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급성. 여기는 뭘 또 해야 되지? 쿨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성 퇴행성 관절염 할머니가 있어요. 평소에는 무릎이 붓지도 않아 있고 뜨겁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아서 그냥 아프기만 해요. 그때는 그건 만성이죠. 그렇죠. 핫파스를 하다가 핫파스 하다가 어느 날 무리를 해버려서 그날 밤에 무릎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면서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그럼 이제 쿨 가야 되겠네. 이때 핫파스를 해버리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부종, 종창 또는 열감, 레드니스, 발적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에는 쿨을 하고 그런 게 없으면서 좀 지속적으로 아팠다. 이때는 핫. 핫파스, 쿨파스도 알아봤는데 그럼 또 하나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동전파스. 아, 동전파스? 일본 여행 갔다 오면 많이들 사오시잖아요. 딱 500원 정도. 네. 동전파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전파스는 크기는 작지만 열감, 자극감이 있는 파스인데 일반적으로 파스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노닐산 바닐릴 아미드라고 해서 이 온기를 발생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그리고 이제 진통 효과까지 있는데 이 동전파스가 원래는 기혈 자리에 붙여야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작정 피부 아무 곳에나 붙이면 안 되고요. 부위에 따라서 너무 강한 자극을 줘버리면 발진이나 물집, 심하면 화상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해줘야 되는 파스가 동전파스가 되겠습니다. 동전파스인데 효과는 있어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나 이제 턱 주변 또는 팔다리가 이제 겹쳐지는 겨드랑이라든지 접히는 곳의 피부가 얇은 부위에 붙이거나 여러 장의 파스를 동시에 붙이게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동전 파스 부위를 계속 누른다거나 찜질을 해버린다거나 목욕 직후에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붙이는 파스 말고 스프레이 바르는 파스 네. 효과는 똑같을까요, 다? 네, 효과도 같고 양리 기전도 다 같지만 약효 지속 시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 붙이는 게 더 지속 시간이 길겠네요. 그렇죠. 피부 표면에 분사해서 순간적으로 약을 흡수시키는 것과 피부 표면에 붙여서 지속적으로 흡수시키는데 오는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제형에 따라서 붙이는 파스가 지속 시간이 이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바르는 파스, 그 다음이 뿌리는 파스 순으로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자석 파스라는 게 있잖아요. 자석 파스. 그 효과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말 잘못하면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입장을 똑바로 밝히세요. 일단 저기 CG로 좀 눈을 좀 가려주세요. 일단 그 자기장으로 미세하게 근육통과 통증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는 하는데 개인차가 엄연히 존재해요. 의약 외품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애매한데 지압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만 코멘트를 날리겠습니다. 조심하시는군요. 그 파스도 의약품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화끈거리고 피부가 따갑고 간지럽고 이럴 때는 즉시 제거를 하셔야 돼요. 파스도 엄연히 약이라서 약물 부작용을 조심해야 하는데 파스도 이제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스피린 계열의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아스피린 알러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파스는 붙이는 거잖아요. 접착제 성분이 또 들어가 있는데 접착 성분에 또 알러지가 또 많아요. 그리고 파스라는 거는 사용 기간이 있거든요. 비용 때문에도 그러고 또 심리적 효과 때문에도 그러고 계속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12시간만 붙이게 되면 효과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12시간 이후에는 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2시간 정도만 붙이기, 그리고 발적, 발진,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바로 제거를 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파스마다 성분이 다르니까 약물 알러지 있는 분들은 꼭 성분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파스를 붙이는 방법 또한, 종류 또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파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이제 궁금증이 다 풀리셨죠? 풀리셨으면 오늘 영상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럼 뭘 하셔야 되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